안녕하세요. 자, 5주차 한국 고전문학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이제 고려가요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향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 향가가 또 노래잖아요. 신라 사람들이 부른 노래가 바로 향가이고, 이 고려가요 중에서 이제 고려소교를 오늘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려소교도 마찬가지로 이 노래입니다. 이 노래와 시를 우리가 구분을 했었죠. 시언지, 시는 뜻을 말하는 것이고, 그죠? 가영언, 이제 노래는 길게 읊조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네, 그래서 시언지, 가영언 이렇게 해서 시와 노래를 이렇게 구분을 이제 했었습니다. 음, 자, 자, 그죠? 시언지, 노래라고 하는 것은 길이, 가요. 이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시라고 하는 부분하고, 자, 노래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는 구분을 해서 이제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향가의 경우에도 향가 이렇게 하면 노래이죠, 노래. 신란 사람들이 부르던 노래입니다. 그래서 신라 사람들의 어떤 생각들이 이 시 속에 담겨 있고, 이 시를 그냥 문헌에만 이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노래로 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노래로 불렀다. 그래서 시에서 이 노래라고 하는 노래로 전달되는 이 과정이 이제 하나 더 이제 보태어지는 것이 바로 이제 노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언지, 가영언 이렇게 할 때, 향가의 경우에는 길게 노래한다. 길게 말로서 노래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노래와 이제 이 시의 경우에는 노래와 시의 경우에는 전에도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실제 이 시는 굉장히 군왕이 정치를 할 때에도 백성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으로서 여겼다 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이 시경이라고 하는 공자가 찬술한 공자께서 어, 이 찬술한 이 시경의 존재에 대한 부분하고 그죠? 시경이라고 하는 것과 한나라에서 악부라고 하는 관청을 통해서 자, 요 악부예요. 이 악부라고 하는 관청을 통해서 악부라고 하는 관청을 통해서 채집한, 수집한 시라고 하는 거죠. 시를, 시경도 마찬가지로, 이 중국의 이제 각 고을마다, 각 지역마다의 노래입니다. 지역마다의 노래를 모아가지고, 자, 모아서, 300여수를 모아서 시경이라고 하는 이 시집을 만든 거예요. 이제 누가 공자께서 만든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채집의 과정을 거쳤다는 거예요. 채집의 과정을 거쳤는데 이 채집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채집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백성의 마음입니다. 백성의 마음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알기 위해서 모은 게 바로 이제 그 시를 구하는 거죠. 이 시를 어디에요? 이 악보에 올립니다. 악보에 올립니다. 이 악보에 올리게 되면, 이제 악보에 올릴 때, 이제 악보로 정착되는 과정 속에서, 어, 이 악보를 올리게 되죠. 이제 악보를 올리는 어떤 과정 속에서 이제 선별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요 백성들의 민요, 백성들의 민요. 이 악보도 마찬가지이고 시경도 마찬가지이고 백성들의 민요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이제 이 향가, 이 향가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왜 이게 이렇죠? 예, 이게 가끔씩. 자, 이게 왜 이런지. 자, 향가. 자, 향가의 경우에는 이 향가의 경우에도 이제 3대목이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3대목. 지난주에 이야기한 3대목. 3대목의 경우에 뭡니까? 3대목은 뭐죠? 바로 향가를 수집해가지고, 3대, 즉, 상대, 중대, 하대 해서 신라를 이 세 시기로 나눠서 상대, 중대, 하대에 불려졌던 향가를 모아가지고, 모았는 책이 뭡니까? 3대목이라고 하는 향가집입니다. 향가집, 노래집, 노래를 모은 집. 그래서 이제 이것도 향가를 놓고 봤을 때는 3대목으로 정착이 되는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 시에 담겨 있는 것이 뜻이 담겨 있잖아요. 그죠? 누구의 뜻입니까? 백성들의 마음이죠. 백성들의 마음이 뜻이 이 시 속에 담겨 있고, 그러니까 이제 시를 노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백성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시로서 표현한다. 이렇게 볼 수가, 약간 노래로서 시로서 표현이 되어서 노래로 불려진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것이 음악의 악장에 가서 채택되어 가지고 불려지는 이런 어떤 노래, 이런 노래들이 바로 이제 민요가 악장의 가사로 채택되어지는 과정을 거친 노래들을 뭐라고 했느냐? 바로 고려시대에는 서교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이제 그래서 고려의 민요가 악장의 과정, 악보에 옮겨져서, 자, 요 소교입니다. 어, 옮겨져 가지고 불려지는 그런 노래들을 우리가 고려 소교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고려 소교는 고려시대 민중들에 의해서 불려진 민요인데, 이 민요가 지금 전해지다가 악장의 가사로 채택되는 과정을 거쳐서 문자로 정착된 일련의 노래를 말한다. 자, 이 문자로 정착된 이 시기는 어디냐? 바로 악장가사, 시용향압보 뭐 이렇게 해서 이 조선 전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려의 노래가 상당 시간 그 구전이 되는데 이 구전이 되는 것을 악장의 가사로 채택을 하고 채택된 어떤 노래들을 이제 선별을 하겠죠. 여러 가지 시경을 채집해가지고 다를 채집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 선별해가지고 좋고 좋은 노래 구절을 담아야지 무조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별을 해서 이 정착을 시킨 일련의 노래들이 바로 고려소교다. 그래서 청산별곡 같은 이런 노래들이 바로 고려소교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려소교는 상층 문화권의 정통가요인 가곡이나 시조에 비해서 정제되어 있지 못한 노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정함을 잃은 노래. 그러니까 이제 백성의 노래라는 거죠. 처음부터 만들어질 때, 이 그 노랫말 가사에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그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만들어진 노래. 예컨대 이제 향가의 경우에는 언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주술성이라고 해서 굉장히 그 단어 하나하나에 대해서 신경을 썼거든요. 일본의 화가라고 해서 이제 일본의 화가의 경우에도 이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그 언어가 주술성을 지니고 있다고 해서
이 말 한마디 한마디를 고운 말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어, 굉장히 정제된 체계적인 그러한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이 아정, 그러니까 체계적이고 곱고 아름다운 예쁜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을 이런 노래,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불려지는 것을 옮겨 놓은 것,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편안한, 듣기에 편안한 그런 노래, 일반적으로 정가와 대립되는 노래, 잡스럽거나 속된 하층 문화권의 노래, 이런 어떤 뜻으로 이 속가 또는 잡가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고려 소교는 일단 이제 민중들에 의해서 불려진 민요를 악장의 가사로 채택하면서 이 선별의 과정을 거치죠. 채택이 되면서 문자로 정착된 노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고려 초기에 이제 가사나 시용 향악보 뭐 이런 문헌에 정착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자, 소교의 형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작품의 구조와 음악과의 관련성을 고려해서 형성되는 어떤 과정을 추정할 뿐이다. 이렇게 됩니다. 즉, 별곡, 이제 청산별곡과 같은 이 별곡제, 가요는 아마도 고려 예종 11년, 즉 1116년 정도에 우리나라에 대성악이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생성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청산별곡, 서경별곡, 만접준, 별사 뭐 이런 어떤 소교는 자, 이 소교는 어, 이 소교의 내용은 결국 이 뭐죠? 이제 백성들의 뜻이 담겨져 있다. 백성들의 생각이 담겨져 있고 하니까 이제 그 시대를 살았던 백성들의 삶의 어떤 그 부분에 좀 더 가까이 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고려 예종, 고려 이제 광종부터 시작해서 이 예종 이렇게 오게 되는 과정 속에서 놓고 보면 1116년 정도는 어떤 상황이냐면 여진족에게 예속이 되어 있는 그죠? 여진족에게 예속이 되어 있는 그런 시기였다는 거죠. 이 고려의 경우에는 1010년부터 1020년, 즉 이 10여 년 동안 거란의 공격을 받게 되거든요. 세 차례 거란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이제 거란의 공격을 받게 되고 이 송나라도 바로 이 거란과의 어떤 전쟁에서 패하면서 이 중원에서의 어떤 입지를 잃게 됩니다. 송나라도 패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고려도 이 거란과의 세 차례 싸움을 통해서 굉장히 그 힘든 과정을 겪게 되고 어찌 보면 이제 거란의 연호를 써야 되는 종속의 관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그 이전에는 송나라의 연호를 썼는데 이 거란의 연호를 사용하도록 종용받는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초조대장경이라고 하는 것을 이 거란과의 전쟁 그 사이에서 거란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고려가 이길 수 있도록 기원하는 그런 기원의 마음이 초조대장경을 제작하는 과정 속에 담겨 있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마침 이 초조대장경이 완성되는 시점에 이 거란과의 어떤 정쟁이 종식이 되게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고려를 놓고 봤을 때는 이 부처님의 가피가 바로 전쟁에서의 그 전쟁의 이제 종식을 불러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고 난 뒤에 1020년 이후에 이제 이 여진족이 이 거란을 물리치게 되죠. 이제 그러면서 이 거란이 고려에 대해서
군신 관계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 고려에 대해서 여진족이 거란을 물리치고 중국을 이제 또 지배를 하면서 고려로 내려와서 고려와의 전쟁을 통해서 고려에게 군신 관계를 요구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송나라의 경우에도 저기 이 거란과의 싸움에서 패하면서 양자강 저 북쪽으로 내쫓기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거란을 여진족이 물리치고 이 여진이 또 군신관계를 요구하게 되는 그런 어떤 시점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몽고의 침입이 있게 되는데 그때가 1200, 몇 년, 31년, 1231년이죠. 그래서 이제 고려의 그 왕실은 어디로 옮깁니까? 강화로 천도를 하게 되었고, 강화에 머무르면서 30년의 항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항쟁을 시작하면서 만든 게 뭡니까? 제작을 하기 시작한 게 바로 팔만대장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팔만대장경은 거란과의 싸움에서 초조대장경을 이 만들면서 이 효험을 봤거든요. 효험을 봤기 때문에 이 고려 사람들이 이 팔만대장경을 우리가 이제 에, 만들게 되면 팔만대장경판을 만들게 되면 부처님이 이 몽고와의 어떤 전쟁을 종식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바로 이 팔만대장경이 이때 이제 제작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팔만대장경의 존재는 그러한 어떤 바람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 이전에 당군 신화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이제 했었는데 한 번 더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어떤 과정에서 놓고 본인을 봤을 때 이제 몽고의 침입이 30년 정도 몽고 지하에 들어감으로 해서 강화에 있는 임금님을 제외하고 살고 있는 백성들은 엄청난 그 어려움과 이 고생 속에 들어가게 되죠. 이제 그래서 이때 이제 30년의 항쟁 속에서 고려사를 보면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며칠 했습니까? 20만 6,800명 정도가 이 몽고의 포로로 잡혀. 이때 죽은 사람만 해도 그 해골이 사냐를 덮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 몽고의 군신 관계로 들어가서 조공을 바쳐야 하는 이 조공 속에 이제 사람도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별곡체 가요가 생성이 되는, 이제 만들어지는 어떤 과정 속에는 고려가 처해 있는 이 그 어려움, 외침이라고 하는 이 어려움 속에서의 백성들의 삶의 부분, 그리고 이전에 했던 것처럼 이제 문신의 그 무능력, 그리고 무신들의 어떤 반란이 일어나도 똑같이 백성들의 삶은 힘들고 고단한 상황에 놓이게 되죠. 그러니까 안으로도 그렇고 밖으로도 그렇고 정말 힘든 그런 상황 속에 고려의 백성들이 놓여져 있게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라고 하는 노래 가사는 시죠. 가사는 시니까. 시는 무엇을 담습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을 담게 되는 거죠. 그죠? 마음을 담게 되는데 이 마음이 바로 이 시대의 시대적 상황, 그리고 상황 속에서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 삶 속에서의 백성들의 어떤 힘든 마음, 이런 것들이 결국은 노래 속에 담기게 된다는 거죠. 자, 이번 시간에는 고려 소교 속에 담겨 있는 그 부분을 볼 겁니다. 뭐 굉장히 뭐 그 저기 뭐 고려 소교가 이제 이 구조적으로 뭐 뭡니까? 이 고려 소교가 뭐 사문보 어, 이제 그 구조에 대한 어떤 부분이라든가 그러니까 이제 고려 소교의 형식과 율격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뭐 구체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고려 소교가 안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공 수업도 아니고, 그죠? 전공 수업도 아니고, 뭐 향유충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누가 지었는지, 어느 시대에 무슨 노래가 지어졌고, 그 다음에 그것이 뭐 무엇을 뭐 이야기하는지, 이 뭐 율격과 형식은 어떤지, 뭐 구체적으로 그거보다는 내용을 통해서 이 노래들이 어떤 그 내용을 담고 있고 어떤 메시지를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내용으로 주로 이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적 상황하고 이 노랫말하고는 굉장히 그 많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청산별곡이나 이제 서경별곡, 만전춘별사와 같은 소교는 새로 들어온 가락에 제래의 사슬을 합성하여 조절하고 재편성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자, 이 부분은 뒤에 이제 작품으로 하면서 뭐 간단하게 이야기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컨대 이겁니다. 이쪽이 불렀던 이 노래와 다른 때 불렀던 이 노래를 합성을 하는 거죠. 이 합성을 해가지고 하나의 제목 속에 이것을 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제목 속에 담겨 있는 노래 가사가 요거 A라고 하는 소재 요 부분을 떼면 독립적으로 하나의 뜻이 되고 요게 독립이 되고 요게 독립이 돼요. 그러니까 각각이 다른 것들이 조합과 결합을 통해서 재편성이 되는 그런 특징이 이 고려소교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요 만전주 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겁니다. 자, 아무튼 요 부분은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고려소교는 한림멸국 같은 이 경기체가와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소교는 민요로 그 작자층은 민중으로 볼 수 있으며 수용자층은 왕과 검문세 의적을 중심으로 한 상층 지식인 계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죠? 타당하다. 이 작자층은 민중이고 또 그것을 수용한 층은 왕과 검문세족을 중심으로 한 상류 계층의 사람, 지식인들이 그 수용자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렇게 이제 불리었고 그것을 이제 채집해가지고 자 이쪽에 이제 악보에 올리는 것이죠. 그래서 노래로 만들어서 연주를 시키고 노래 부르게 하고 이렇게 됩니다. 이 고려사의 충렬왕이 승지오잠, 김원상, 석천보, 석천경에게 노래를 자주 짓게 했는데라고 적혀 있음을 볼 때 이제 더 그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향유계층 한번 봅시다. 이 정과 정 이제 동백목이라고 하는 이제 이 고려 가요인데 그들은 이제 귀족계층이죠. 이 노래를 자신만이 혼자 스스로 즐기기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널리 민중들에게 확산되어 마침내는 임금에게 알려져야 한다는 그죠? 모두 이야기한 것처럼 이 시경이나 악부라고 하는 이런 시들과 관청처럼 이것이 백성들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민중들에게 확산되어 마침내는 임금에게 알려져야 한다는. 그래서 임금이 이 노래를 듣고 이제 어떻게 지금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도록 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고 이그 노래를 짓는 이 사람도 자신의 생각을 임금에게 전달하는 전달의 방식, 전달에 치중을 해서 나를 알려줘야 되겠다. 내 생각을 전달해줘야 되겠다. 누구에게? 임금에게입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임금에게 알리는 수단, 방법으로서 바로 이
이 노래를 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이제 유배지 정서라고 하는 이런 인물들은 유배지에서 풀려나게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통해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즉 임금의 귀에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슬픔이 자신의 어떤 한스러움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방법으로 이 고려가요가 불려졌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임금의 총애를 회복하겠다는 절실한 내면의 요구에 의해 의도적으로 지어졌다는 사실에서 볼 때, 그들이 민중들에게 가장 친숙한 민요를 수용해서 재창작할 가능성은 그만큼 확대되는 것이다. 자, 민요를 수용해서 이 그 소교를 제작하고 제작하면서 그 자신의 생각들이 이 백성 그 임금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가의 창작 의도가 바로 이 노랫말 속에 담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고려 소교는 332라고 하는 음수율을 가지고 있고 음절은 두 개, 세 개, 네, 두세, 네 음절 정도로 이제 쓰여졌습니다. 주로 삼음절이 많습니다. 뭐냐, 사르리, 사르리, 이 삼음절이죠. 사르리, 사르리, 라따, 라따는 이음절이잖아요. 그래서 이 음절이 둘, 셋, 넷 이렇게 됩니다. 이제 자, 음보로 놓고 봤을 때는 3, 3, 2 이렇게 되죠. 이제 음수, 삼음보, 삼음보 이렇게 되고 사음보를 모두 쓰지만 삼음보가 우세하다. 자, 후령구가 있어요. 이제 사르리 사르리 랐다 정산에 사르리 랐다 너르랑 다리랑 먹고 정산에 사르리 랐다 뭐 다름들이 뭐 이런 것처럼 이런 그 뒤에 후령구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처용과 동동, 쌍화점, 그 다음에 서경별곡, 청산별곡, 정석과 가시리 있고, 어, 가시리 있고, 버리고 가시리. 예. 날로는 띠살라하고, 버리고 가시리 있고, 얄리얄리 얄라성, 얄라리 얄라. 자, 얄리얄리 얄라성, 얄라리 얄라. 뭐 이런 게 후렴구죠. 자, 이런 후렴구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 그,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고요. 자, 소교의 주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제 주제는, 이게, 이 보통 보면 이제 그 주제를 이 충신 연주지사, 그러니까 충신이 충성스러운 신하가 임금님을 사모하는 그런 가사가 많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충신연주라고 하는 어떤 부분에 가사가 있는 거. 또 하나는 이제 남녀 상열지사,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노래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충신연주지사로 놓고 봤을 때와 남녀 상열지사로 놓고 봤을 때 이제 이 부분은 상당히 달라지겠죠. 그런데 조선에 들어서서 이 고려의 소교를 고려 가요를 이야기하면서 충신 연주 쪽보다는 남녀 상열로 주로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고려의 노래는 아주 음탐하고 그죠? 아주 그 음심이 많은 그 음탕한 이제 그런 노래다 이렇게 이제 폄하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 그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이 그 고려의 이 고려 가요를 남녀 상열지사로 몰아가는 그런 어떤 부분들은 우리의 어떤 가사 노래를 안 좋은 방향으로 이야기하는 그 뭐라 그럴까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우리 문화를 말살하고픈 일제의 의도를 따라가는 그러한 어떤 부분들이 바로 남녀 상열지사로 고려가요를 폄하하는 그런 모습 또 하나입니다. 문학 작품이라고 하는 것이 그 서로 애정을
표현하는 어떤 부분들이 어느 그 나라에서나 비슷할 텐데, 유독 우리의 노래를 가지고 이렇게 폄하하는 것은 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자, 아무튼 이 남녀 간의 애틋한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다고 하지만 작품과 시대적 배경, 사회적 정황을 봤을 때 고려 후기 사회상을 반영한 현실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분명히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가 바로 요거예요. 고려가요. 고려가 가지고 있는 주제의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바로 고려의 사회상을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현실의 부조리를 분명하게 제시를 함으로써 현실의 어려움을 고발하는 그런 작품들이 바로 이제 고려 가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학부를 나중에 한번 해볼 텐데, 자, 이 수학부는 우리말로 된 것을 한시로 옮긴 거예요. 자, 그래서 나중에 수학 시간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의식은 우아미를 바탕에 깔면서 비극미를 구현하는 것을. 예, 우아미를 바탕에 깔면서 비극미를 구현한다. 자, 그러니까 사르리랐다, 청산의 사르리랐다, 머루랑 다리랑 먹고 청산의 사르리랐다. 이렇게 이제 아주 그 우아한 아름다움 속에 바로 비극적 그 고려 백성들의 비극적인 어떤 삶에 대한 부분들이 담겨 있다는 거죠. 자, 그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고려가요의 미의식이라고 하면 이 우아미를 겉으로 드러내는 것 같으면서도 뭡니까? 그 속에 고려 백성들의 어떤 비극상에 대한 부분들이 담겨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고려가요를 싣고 있는 가사집, 뭐, 이렇게 되나요? 이제 가요집을 보면 악학괴범, 어, 시영향악보, 악장가사. 자, 이쪽에 이제 고려가요가 이제 실려 있습니다. 악학해 보면은 정업사, 동동, 처용가, 정과정곡 이 여기 담겨 있고 악장 가사에서는 서경별곡, 정산별곡, 쌍화점, 정석가, 만전춘별사, 이산곡, 삼호곡, 가시리 등등이 이제 있고요. 음, 자, 이렇게 아예 수정을 해서 동동, 채용과 정과정보, 그 다음에 이제 서경별고, 이 청산별고, 쌍화점, 정석가, 만전춘별사, 이상곡, 삼호곡, 가시리 등이 이제 앞장가사에 실려 있고, 시용향 악보의 성절과 유구곡 등이 이제 전합니다. 고려 사악지 및 열전, 증보문헌비고, 익제난고, 통곡통감, 조선왕조, 실록, 아이고, 여기 큰일 났네. 그죠? 실록 등의 문헌에는 작품은 전하지 않고 가요의 제목과 유래, 내용의 일부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들이 상당수 보인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청산별곡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산별곡은 332라고 하는 음수율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산별곡 사러리 랐다 332가 되죠. 음수율이 332에 몇 음보입니까? 사러리 1음보, 사러리 2음보, 랐다 3음보. 그래서 이건 3음보죠. 3음보. 3음보 또는 이제 이 4음보. 이렇게 된 얄라리 얄라 이렇게 되는데 자, 아무튼 요거는 이제 3음보예요. 3음보. 그죠? 3음보가 되고 자, 음보는 요 띄어쓰기죠. 띄어쓰기 부분 사러리 띄우고 사러리 띄우고 랐다. 요게 이제 음보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3음부가 되고, 이 음수율, 음의 숫자죠. 이제 이 소리 하나, 둘, 셋, 세 개니까 이제 3, 그죠? 3, 그죠? 세자, 3음으로 되어 있는 거. 사르리 3, 3, 3, 2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음수율이 3, 3, 2라고 하는 기본 음수율에다가 3음보, 음보로 이루어지는 그런 노래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병행 또는 반복이라고 하는 반복법을 쓰고 있다. 이 노래는 모두 이제 악장 가사에 바로 이 청산별곡이 전하고 시용, 향 악보에는 곡조와 1년이 이제 전한다는 겁니다. 1년만 전합니다. 사르리 사르리랐다 정산에 사르리랐다 모르랑 다리랑 먹고 정산에 사르리랐다 열리열리열라성 얄라리얄라. 자, 요 1년이 이 시용향 악보에 전한다. 무엇과 함께? 바로 곡조와 함께 전합니다. 여러분이 대금이라든가 이런 어, 그 악기를 연주하게 되면 이제 악보를 보고 하는데 악학개음이라든가 이런데 바로 이 악보가 실려 있죠. 이 대금 불 때 악보, 궁상각치오 이렇게 해서 자 5년과 6년이 서로 위치를 바꿀 경우에 청산이 4년이고 바다가 4년이다. 자 지금 여기서 모두 8년으로 되어 있어요. 사르리 사르리 났다, 청산에 사르리 났다, 머루랑 다리랑 먹고 청산에 사르리 났다. 울어라 울어라세요. 자고 일어 울어라세요. 널 나와 싫으면 나도 자고 일어 운이 너라. 가든 새 본다. 물 아래 가든 새 본다. 잉 묻은 장글랑 가지고 물 아래 가든 새 본다. 일인공 별인공 하여 나절한 지내와 손도 오리도 가리도 없은 방울한 또 어찌 호리라. 어디라 들이든 골 돌고 누리라 마치던 돌고 미리도 계리도 없이 맞아서 운이 노라. 사르리 사르리랐다. 청산에 남아자기 발 아래 사르리랐다. 자 여기서 이제 새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1년 자 여기 있으면 하면은 1 여기 2 자 여기 보면 3 이렇게 이제 4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뭡니까? 청산에 살고 싶다예요. 자, 청산. 그래서 청산 사연이 되죠. 자, 그러면 사르리 사르리랐다, 청산에 사르리랐다, 머리랑 다리랑 먹고 청산에 사르리랐다. 울어라 울어라세요. 자원 일어 울어라세요. 어떻게? 자곤 일어 울어라세요. 널 나와 싫으면 나도 자곤 일어 운이 너라. 자, 물 아래 가든 새 본다. 물 아래 가든 새 본다. 잉묻은 장글랑 가지고 물 아래 가슴던 본다. 자, 1인공 절인공 1인공 절인공 하야 나절한 지네와 선도 오리도 가리도 없은 방울한 또 어찌 호릴까. 자, 요게 이제 네 개죠. 근데 이제 여기 갑자기 어디라 더디든 돌고 누리라 마치 돌고 미리도 게리도 없이 맞아서 운이너라 해서 이제 이 오연해서 여기가 이제 청산이 되는데 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그 청산이 5개고 여기 뭐예요? 발 아래 사르리랐다 해서 하나 자 여기 6 7 8 자 이렇게 해서 놓고 보면 이제 발 아래 사르리랐다 해서 여기 보면 이제 6이 되면 지금 이제 5와 6이 되겠죠. 바다가 3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맞단 말이에요. 이게 이상하다 하는 거죠. 지금 실제 보면 이 청산이 이 5개의 연이고 뒤에 바다가 3개 연으로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이제 5년과 6년이 위치를 바꿀 경우 자, 여기 보면
요 5연하고 바로 6연, 요게 얘가 요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자, 요게 요쪽으로 가고, 자, 요쪽으로 가고, 5연으로 가고, 요게 6년이 되면, 자, 6년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사사가 된다. 그러면 내용도 요게 5, 6년을 위치를 바꿀 경우 내용도 잘 이렇게 사사로 잘 구성이 되느냐? 이걸 먼저 봐야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자, 요 부분을 보니까 이래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오히려 더 잘 어울리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생각에 자, 기존에 이제 요 부분을 자, 요 부분을 기존에 6에 있는 것을 자, 6에 있는 것을 5로 바꾸고 자, 5로 바꾸고 어, 자, 예, 5에 있던 것을 자, 5연을 어디로요? 자, 6년으로 바꾸는 것이 오히려 더 내용상 좋겠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고쳐가지고 읽을게요. 사르리 사르리랐다 청산에 사르리랐다 모르랑 다리랑 먹고 청산에 사르리랐다 울어라 울어라세요 자고 일어나서 울어라세요 늘 나와 씨름한 나도 자고 일어나서 운다 운이노라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익 묻은 장글랑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일인공 저인공 이렇고 저렇고 해서 나절한 지내와 선도 나절한 뭐 그럭저럭 잘 지낼 수 있을 텐데 오리도 갈 리도 없는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는 밤은 또 어찌 하겠는가 이거예요. 여기 사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사르리 사르리랐다 바다에 사르리랐다 남아자기 무족이라 먹고 뭐 이제 해초와 구조개 조개 종류를 먹으면서 해초와 조개를 먹으면서 바다에 살겠다 사르리랐다 어디라고 던지던 돌인가? 누구라고 맞히던 돌인가? 누구라고 맞추던, 누구를 맞추려고 했던 돌인가? 이거죠. 누구를 맞추려고 했던 돌인가? 어디를 던지고자 했던 돌인가? 이거예요. 미리도, 이제 미움도, 괴리도, 사랑함도 없이 맞아서 온다. 가다가 들어라. 애정지 가다가 들어라. 자, 가다가 들어라.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가다가 들어봐라. 애정지를 가다가 들어봐라. 이제 마당을 지나다가 한번 들어봐라. 사슴이 침대에 올라서 사슴이 침대에 올라서 해금을 켜는 것을 들어봐라.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가다니 배부른 독에 가다니 배부른 독이잖아요. 가다 보니까 이렇게 둥근 독이죠. 독에 슬진 강수 강한 술이죠. 강수를 빚어서 조롱박 꽃 누룩이 매워서 잡사하니 내 어찌 보리까 얄리얄리얄성 얄라리얄라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청산별곡이 이렇게 노래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청산별곡이 노래되어진다. 그러니까 5연과 6년, 지금 이제 전해지는 청산별곡에서 이 5년과 6년을 바꾸면 훨씬 더 이 청산과 바다가 서로 잘 이 사연과 사연으로 나뉘어지면서 잘 불리어질 수가 있다. 그런데 현재는 5와 3으로 되어 있습니다. 5, 3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4, 4로 고쳐서 이렇게 보면 오히려 더 내용이 잘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이제 자, 요거를 그러면 이제 일단 한번 읽어봤으니까 자, 다음 시간에는 이 청산별곡을 가지고 청산별곡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 시간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